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벤 아모림 감독이 꿈의 극장에서 정식으로 지휘봉을 잡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5경기에서 무패 기록을 달성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회 진출권을 향한 경쟁에서도 충분히 희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4위와의 격차는 단 1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맨체스터의 붉은 악마들은 팀을 완성할 새로운 선수 영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미드필드 라인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너스 이너트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영입할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매우 완벽한 스쿼드를 갖추게 되며 단순히 4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승 경쟁까지 충분히 가능한 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단이 목표로 삼고 있는 드림 11명의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탄탄한 수비진 골문을 지킬 선수는 바로 세라멘스 크리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이 골키퍼는 자신이 선발로 출전한 날부터 100%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발전 덕분이기도 하지만 31번 선수 개인이 보여준 인상적인 경기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놀라운 반사신경, 믿기 힘든 선방, 공중볼 상황에서의 공간 장악 능력, 그리고 특히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은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2년생 골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져다준 가치이며 팬들에게 이너스 이너트가 1030만 파운드를 투자해 신뢰할 수 있는 골문 수호자를 확보한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에도 해당됩니다.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세라멘스는 앞으로도 클럽과 함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점차 영광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루벤 아모림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센터백 마티아스 더 리트단 마티제이스 데 릭입니다. 더 리트는 자신의 전성기 모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에너지를 팀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상에 민감한 선수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이번 시즌 11경기 동안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은 모두 풀타임 90분을 소화했으며 최근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심지어 4번의 리더십 자질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차기 주장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1999년생 스타가 동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동기부여를 전달하며 팀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유벤투스 선수인 그가 앞으로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루크 쇼가 여전히 좌측 윙백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좌측 센터백 자리에 가장 적합한 선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입니다. 그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으며 현재 최고의 컨디션과 볼 감각을 되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역할은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이미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볼 배급을 담당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미드필드에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리차는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팬들은 그가 빠르게 전성기 컨디션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비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볼을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드 트래포드 구단은 여전히 경기 조율과 볼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복귀는 매우 기대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센터백 자리에서는 레니 요로를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센터백으로서 15번 선수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던 그의 이적료가 이제는 최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니 요로는 미래의 핵심 기둥으로 성장하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1985년생 감독은 자신의 제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출신 센터백은 장기간 풀타임으로 뛰기 전 여러 경기를 번갈아 출전하며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극도로 혹독한 무대이지만
이 프랑스 청년은 이미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좌측 윙백 자리에서는 루벤 아모림 감독이 디오고 다롯과 패트릭 도르구 파칙 도르구의 끔찍한 경기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열정은 넘치지만 공격 지원 과정에서 특히 효율성과 경기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은 놀라운 선택으로 루크 셔우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두 선수와 번갈아 기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쇼가 몇 살만 젊었으면 윙백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번 선수는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포지션에서 충분히 중용될 수 있습니다. 30세 스타 본인도 전성기 컨디션을 되찾고 있으며 어쩌면 그는 많은 상대팀을 놀라게 할 전략적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좌측 윙백에서 대담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 반대편에서는 아마드 디알로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는 신입생 브라이언 은비모 비라이언 엠부모와 뛰어난 호흡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 위협적인 공격 지원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훌륭한 발리 슛으로 노팅엄 포리스트의 골키퍼 마츠 셀스를 제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귀중한 한 점을 안기며 득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2년생 선수의 체격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의 기술적 기량, 압박 능력, 그리고 위협적인 스피드를 고려하면 아마드 디알로는 우측 윙백 자리에서 여전히 매우 유용한 카드입니다. 또한 40세의 감독은 측면 강화형 신입선수 영입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이는 미드필드 라인 강화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확실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너스가 노리는 목표 중 한 명을 선택한다면 카메룬 출신의 스타 카를로스 바레바가 이번 달 안에 꿈의 극장으로 이적할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이후부터 그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면서 핵심 선수를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대형 이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충분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발레바의 이번 시즌 초반 경기력은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04년생 미드필더가 제공하는 풍부한 에너지와 뛰어난 볼 경합 능력은 팀의 중원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꿈의 스쿼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요소, 바로 중앙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미드필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선수입니다. 10라운드 경기 이후 루벤 아모림 감독은 엘리엇 앤더슨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와 팀 전체를 위한 향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잉글랜드 미드필더는 재건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리스트는 여전히 핵심 선수를 붙잡기 위해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지난해처럼 유럽 대회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인재 유출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앤더슨은 가장 수익성 있는 선수이며 시티그라운드 구단은 8번 유니폼을 입은 핵심 선수가 불안한 심리 상태로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는 포르투갈 출신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시즌 초반 동안 인상적인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체력으로 인해 풀럼 아카데미 출신인 그는 경기를 쉬어야 했으며 최근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 복귀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 선수는 벤자민 세코사의 지능적인 연계 플레이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1985년생 감독이 선발 명단에 항상 포함시키는 유용한 카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경기 연결 능력과 지능적인 압박 플레이는 2006세 스타가 제공하는 핵심 장점이며 특히 최근 주말에 무릎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벤자민 세스코와 함께 그는 곧 더욱 강력하게 복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브라이언 은비모 비라이언 엠부모가 이미 확정된 듯 보입니다. 그는 지난 11라운드 동안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프리미어리그 주최 측이 선정한 10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6,500만 파운드의 브렌트 포드에서 영입된 신입생이 보여준 노력에 대한 매우 적절한 보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은비모의 등장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진, 특히 우측 10번 역할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득점, 도움, 그리고 팀플레이 기여도를 종합해 볼 때 카메룬 출신 미드필더를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가 AFCON 국가대표 의무를 수행하러 떠나야 한다는 점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스트라이커 마테이 세스코소 마테이 세코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여전히 벤자민 세코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 출신 공격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언론의 압박을 이겨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격의 선봉을 맡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린 선수입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드림팀에는 30번 선수에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마트스쿠냐 마트추나 야사의 개인 성적은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 10번 선수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은 큰 결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볼을 끌고 나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상적인 허브 지점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 삼바의 무용수는 클럽에 더 많은 흥미로운 장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너트가 목표로 하는 드림팀 완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방금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소감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제작팀을 응원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